안녕하세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릴 구선아라고 합니다. 먼저 심장은 영어로 heart라고도 합니다. 심장을 해부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무게 200에서 300g 정도 나가고요. 크기는 가로 12.5cm, 폭 7.5cm로 성인의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위치는 종격동 내 중앙에 위치하고 횡격막 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늑간에 걸려 있습니다. 심장을 두 번째 조직으로 설명드리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피칼디움, 심외막, 두 번째로는 마이오칼디움, 심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도칼디움, 심내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외막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두 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근 같은 경우에는 심장벽의 중층을 이루고 있는 두꺼운 근육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내막은 심장 안쪽 표면을 덮는 막으로 심내막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세 번째 설명드릴 거는 심낭, 페리칼디알인데요. 심장은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쪽 부분이 벽측 심낭이고요. 벽측 심낭과 안쪽 사이에 심낭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페리칼디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심낭강 안에는 심낭액이 20에서 30ml 정도 들어있는데 이거의 기능은 심장 수축, 이완 시에 마찰을 방지해 줍니다. 만약에 청진 시에 마찰음이 없다면 이는 정상 상태이고요. 마찰음이 있다면 이는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낭염에는 건성과 삼출성이 있는데 이 삼출성 때는 심낭압전이 생깁니다. 건성일 때는 소리가 긁히듯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이 심낭압전은 이쪽 삼출성 물질로 심낭강 안에 삼출액이 차서 점점 이렇게 조여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조여들면은 아주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다시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심방,
다음에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심방은 글씨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심방은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약어로 RA 이렇게 쓰고, 심실 같은 경우에는 벤트리클 앞에 라이트 똑같이 붙여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약어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좌심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이라는 방실 판막 중 하나가 있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이천판이라는 방실 판막의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밑에는 패동맥 판막이 있고, 좌심방과 좌심실 밑에는 대동맥 판막이 존재합니다. 이 둘의 기능은 첫 번째로 삼천판과 이천판을 총 합쳐서 방실 판막이라고 하고, 패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을 합쳐서 반월 판막이라고 합니다. 이 판막의 기능은 혈액 역류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방실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쿵으로 사운드 1이라고 하고요. 반월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사운드 2, 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운드 3, 사운드 4는 심잡음으로 정상 심음이 아닙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삼천판은 3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천판은 다르게 2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대동맥 판막이고요. 이제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맨 첫 번째로 이쪽 부분에 폐가 존재합니다. 폐에서는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산화작용을 시켜주는 폐가 밑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가냐? 첫 번째로 맨 위엔 대정맥이 있고요. 또 좌심방 위에는 폐정맥이 있습니다. 피가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심방을 지나 삼천판을 지나서 우심실을 또 지나서 패동맥 판막을 지나서 다시 4개의 폐정맥으로 혈액이 들어가고요. 이 피가 다시 좌심방을 지나서 이천판을 지나서 좌심실을 지나서 대동맥 판막을 지나서 대동맥으로 가고, 그 다음 말초동맥으로 갑니다. 말초동맥에서는 세동맥으로 가게 되고, 세동맥에서는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조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조직으로 마지막에 조직으로 가게 되는 이 혈액은 다시 대정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상대정맥이 있고 하대정맥이 있고 관상정맥이 있습니다. 이 혈액은 이렇게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가서 다시 똑같은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쪽 대정맥에 있는 부분에서는 중심정맥압이라고 하는 CVP가 존재하는데요. 정상 범위는 5에서 15cm H2O입니다. 중심 정맥압이 많아지면 과혈량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BP도 올라갑니다. 중심 정맥압이 내려가면 저혈량이 뜨고요. 이에 따라서 BP도 낮아집니다. 좌심실에서는 많은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약 8에서 15mm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칼디악 아웃풋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다시 심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4등분을 하고 3천판과 2천판이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구조 및 기능에서 혈액순환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폐정맥이 4개의 폐정맥으로 되어 있고 이 혈액이 2천판을 지나서 대동맥 판막을 지나서 혈액이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박출되는 혈액의 양은 70ml이고요. 지금 그래서 안에 현재 남아있는 양은 50ml입니다. 맨 처음에 폐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올 때는 총 120ml가 좌심실에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120ml를 이완기 말 혈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ml는 뭐라고 하냐면 1회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50ml는 수축기 말 혈액량이라고 합니다. 이완기 말 혈액량은 엔드 다이아스톨릭으로 EDV로 표현하고 1회 심박출량은 스트럭 볼륨으로 SV라고 표현합니다. 수축기 말 혈액량은 엔드 시스톨릭 볼륨으로 ESV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식을 이용하면 120은 50 더하기 70으로 EDV는 이완기말 혈액량은 수축기말 혈액량, 즉 ESV 더하기 1회 심박출량, 즉 SV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칼디악 아웃풋의 식은요. 1회 심박출량 곱하기 하트레이트로
평균 70 곱하기 70으로 4,900ml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뜻은 1분의 좌심실에서 방출되는 혈액량을 뜻합니다. 심장의 마지막으로 정기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기적 기능 중에 자동성입니다. 자동성은 심박동을 스스로 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동방결절, SA 노드 부분이라고 합니다. 흥분성은 심방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심박동을 시작하는 심근세포의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성인데요. 다시 심장을 그리게 되면은 맨 첫 번째로 SA 노드, 즉 동방결절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두 번째로 AV 노드, 방실결절로 전기가 가게 됩니다. 이 전기는 좌각과 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히스번들이라고 합니다. 히스번들에서 온 전기는 심실로 전기가 퍼져서 이것을 프루키닐 섬유라고 합니다. 1번에서 3번은 심방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자극이고 4번 프루키닐 섬유는 심실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자극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기적 기능 중에 수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축성은 자극에 대해 수축하는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응성인데 불응성은 탈분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자극은 수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탈분극이 무엇이냐? 탈분극은 심장이 수축할 때를 말합니다. 심근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빠르고 강한 전력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 심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